안녕하세요. 큐베이스 설명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샘플 에디터의 바리 오디오에 대한 설명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내용 설명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샘플 에디터에 있는 히트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히트 포인트는 샘플을 이렇게 비트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루브 퀀타이즈를 만들기도 하고요. 혹은 이렇게 샘플을 쪼개서 이벤트를 잘라내는 이렇게 히트 포인트 라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템포에 따라서 이 샘플을 많이 조정해야 될 경우에 보면은 일전에 설명드렸던 디피니션이나 오디오 워프보다 이 히트 포인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필요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 에디터를 불러와야 되니까 샘플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불러왔고요. 필요한 부분만 갖다 쓸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샘플 에디터 불러오고요. 이렇게 불러왔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설명드릴 거는 여기 이 파라미터에 있는 여기 히트 포인트 이겁니다. 얘를 선택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좀 조정을 해서 그런지 보통은 이 트레시홀드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보기 좋게 이 정도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샘플이 불러와져 있고 이 샘플 사이사이에 이런 선들 보이시죠? 이게 지금 히트 포인트 라인이 만들어지는 상태인 겁니다.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비트에 따라서. 이제 얘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지금 이쪽에 보면 트레시홀드랑 인텐시티라고 하는 수치가 나와 있어요. 자, 트레시홀드는 여러분들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VSTI 다루는 방법 중에 컴프레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 이 트레시홀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이 샘플이 가지고 있는 피크 레벨, 그러니까 가장 큰 소리, 어느 정도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 히트 포인트 라인을 만드는 걸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은 이 상태지만 제가 이 트레시홀드 수치를 높여보면 가운데에 쭉 선이 벌어지면서, 자, 지금 이 정도 간격보다 벌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피크 레벨을 벗어나게 되면은 라인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여기 한번 집중해 보실까요? 이쪽에 제가 이 피크 레벨이 이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라인이 사라지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그죠? 여기 있는 이 피크 레벨을 벗어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큰 소리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이 히트 포인트 라인을 없애겠다. 또 벗어나면서 사라지고 하는 모습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인텐시티는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말로 강도, 그러니까 소리의 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소리의 세기가 일정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히트 포인트 라인이 또 사라집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히트 포인트 라인을 그러니까 이벤트를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피크 레벨과 강도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트레시홀드랑 인텐시티라고 하는 수치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미니멈 랭스는 뭘 뜻하냐면은 히트 포인트가 너무 짧은 단위로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수치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렇게 막 짧지 않아요. 제가 막 불러온 샘플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쪼개져 있는 샘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지나치게 많이 쪼개질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이런 미니멈 랭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도 물론 조정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20ms, 그러니까 최소의 단위가 20ms인 건데, 얘를 제가 수치를 확 키우면은 히트 포인트 라인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보이시죠? 또 한 500쯤으로 올려도 몇 개씩 사라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트가 지나치게 많이 쪼개져 있는 그런 샘플을 불러왔을 때 히트 포인트 라인이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이 미니멈 랭스라고 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비트는 생성 단위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 all로 돼 있지만 제가 얘를 클릭을 해보면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32분음표 이 정도 단위로 이렇게 생성 단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클릭해보면 보이시죠? 점점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히트 포인트 라인은 점점 사라집니다. 이렇게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메뉴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드렸고요. 또 히트 포인트 라인을 지금 이렇게 보통 큐베이스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지만, 여러분들이 좀 내가 직접 이 히트 포인트 라인을 좀 결정하고 싶은데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에디트 히트 포인트를 클릭을 해주면 직접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움직여주고, 클릭해서 움직여주고, 이런 식으로 히트 포인트 라인을, 물론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고요. 또 히트 포인트 라인을 내가 새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르게 되면 마우스의 모양이 연필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히트 포인트 라인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반대로 없애는 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마우스를 여기 이 선의 위쪽에 있는 이 화살표 부분으로 갖다 놓으면은 Disable Hit Point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서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히트 포인트 라인을 추가하고 삭제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Remove All이라는 버튼은 뻔하죠? 히트 포인트 라인을 전부 다 삭제시켰습니다. 내가 새로 그리겠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크리에이트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버튼이 이렇게 7개 정도가 보이실 건데요. 자, 여기 슬라이시스라고 하는 버튼은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히트 포인트 라인을 기준으로 샘플을 잘라내고 오디오 파트를 만들어내는데,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쓸모없는 건 좀 지워볼까요?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밑에 샘플 에디터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쪼개기 전에 이런 느낌으로 들리고요. 슬라이스로 나누고 나면 네, 이렇게 잘게 쪼갠 상태에서 가운데 이런 간격들이 있으니까 템포도 훨씬 느려지고 좀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죠. 이 상태에서 이제 편집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슬라이스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그루브 버튼은 이 히트 포인트를 그루브 퀀타이즈 형태로 저장을 해줄 수 있는데, 자, 클릭을 해볼게요. 네,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얘를 어디 가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위쪽에 퀀타이즈 메뉴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근데 지금 저는 일부러 꺼놨습니다. 설명드리려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기본 세팅이 돼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안 나오실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냐? 여기 이 라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여기 중간에 퀀타이즈라고 하는 메뉴가 꺼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툴바에서 얘를 선택해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를 클릭하면 네, 이렇게 퀀타이즈가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퀀타이즈를 오디오 샘플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미디 노트를 퀀타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설명드릴 메뉴는 여기 마커스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해보면 네,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얘를 끄게 되면 이렇게 마커 트랙이 하나 생기면서 이 샘플에 맞게 마커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지금은 제가 샘플을 한 마디짜리를 가지고 썼지만 만약에 제가 굉장히 긴 샘플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이 마커 트랙을 이용해 가지고 좀 유용한 편집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럴 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마커 트랙을 또 편집하는 방법으로 여기 프로젝트 메뉴에 가시면은 마커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물론 컨트롤 M 여기 보이시죠? 이 단축키 활용해도 됩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마커 트랙이 편집할 수 있도록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도 편집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 다음은 여기 리전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 샘플을 구역구역으로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이 굉장히 길 때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자, 이렇게 레전 클릭하면은 또 아무 변화가 없죠. 이것도 역시 제가 일부러 꺼놔서 그러는데 여기 툴바에서 이쪽 버튼 보시면 Show Hide Regions라고 하는 이 메뉴가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 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네, 리전 버튼이었고요. 그 다음 이벤트는 이 히트 포인트 라인에 따라서 나누어진 이 각각의 기준들을 이제 샘플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각자를 이벤트로 만드는 건데, 자, 이렇게 클릭하면은 뭔가 좀 변화가 있긴 한데 뭐가 변했는지 확실히 눈에는 안 띄죠. 자, 끄고 가보면 네, 샘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히트 포인트 라인에 따라서 쪼개져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각자를 편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만약에 얘를 제가 템포를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얘의 템포를 제가 바꿨습니다. 느려지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 사이에 공간이 벌어지죠? 자,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자, 얘를 전체를 선택을 해주고 오디오 메뉴에서 어드밴스드 가보면은 클로즈 갭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타임 스트레치, 이 클로즈 개수 타임 스트레치를 클릭을 해주면 이 간격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쭉 다시 늘려가지고 이 공백을 없애서 연결시켜주는 이런 기능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원래대로. 자, 그 다음 6번째 버튼 워프 마커스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얘는 히트 포인트 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워프 라인을 만들어주는 건데, 자, 조금 더. 이 상태에서, 자, 워프 라인이다 보니까 여기 오디오 워프랑 같이 활용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 히트 포인트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오디오 워프를 여는 방법은, 네, 히트 포인트가 꺼져버리는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히트 포인트랑 오디오 워프를 같이 열어주려면은,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오디오 워프를 누르면 둘이 동시에 열립니다. 보이시죠? 꿀팁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컨트롤 키입니다. 이 상태에서 히트 포인트의 워프 마커스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이 히트 포인트 라인에 따라서, 네, 워프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또 오디오 워프 할 때 설명드렸지만 이 프리 워프를 켜고 라인을 드래그 하면은 또 보이시죠? 오디오 워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 거. 네, 히트 포인트 라인을 이렇게 워프 라인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네,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 버튼이 되겠네요. 여기 마지막 미디 노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바리오디오 설명드릴 때 여기 지금은 회색으로 되어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지만 Extract MIDI 이 메뉴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Extract MIDI 바리오디오에서 설명드렸던 이 옵션 창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여기 볼륨 모드, 벨로시티, 데스티네이션 이런 거 있는 거 보면, 자, 히트 포인트에서도 네, 벨로시티 모드, 뭐 벨로시티, 뭐 데스티네이션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네, 미디로 추출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하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벨로시티 모드는 벨로시티 생성 방법을 결정해 주는 건데, 이 다이나믹 벨로시티는 일단 이 볼륨 값 그대로, 이 샘플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생성을 하는 게 되겠고, 이 픽스드 벨로시티는 무조건 이 벨로시티 이 100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이 정도로 무조건 출력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피치는 미디 노트의 음정, 좀 이따가 제가 C1으로 해놨으니까 미디 노트로 나올 때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게요. 랭스는 8분의 1, 그러니까 8분음표가 되는 거죠. 데스티네이션은 이 미디 노트를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 퍼스트 셀렉티드 트랙은 첫 번째 미디 트랙, 뉴 미디 트랙은 새로운 트랙으로 만드는 거고, 프로젝트 클립보드는 이제 클립보드에 저장하는, 이건 제가 예전에 바리오디오에서 설명드렸었으니까. 자, 일단 뉴 미디 트랙으로 해놓고 이 상태로 한번 OK 해볼게요. 네,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보면은 이렇게 미디 트랙으로 출력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아까 C1으로 했으니까 전부 다 C1 찍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아무런 소리도 안 날 겁니다. 미디 트랙이니까. 네, 신호만 입력해놨을 뿐 아무런 악기가 연결이 안 돼 있죠. 근데 보통 샘플을 이렇게 활용할 때 보시면 여러분들 샘플에서 뭘 많이 쓰시나요? 드럼 소리 많이 쓰잖아요. 제가 아까 불러온 샘플도 실제로
드럼 소리잖아요. 자, 그루브 에이전트 그루브 에이전트를 불러와서 키트 하나 연결해주고, 이 미디를, 미디 아웃을 그루브 에이전트 연결해주면, 네,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뽑아낸 미디 신호를 드럼 킥 소리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켰잖아요.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히트 포인트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실제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잘 익혀두셨다가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쓰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번 시간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